안녕하십니까. 하늘파 시즌3 역발상입니다. 네, 먼저 이 방송은 신천지 부산야고보지파에서 제작한 방송임을 알려드립니다. 저는 유공주, 저는 임금, 저는 프린스입니다. 와, 저희 무슨 아이돌인가요? 아니, 자연스럽게 해주시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무슨 SES예요? 아니, 지난 시간에는 네. 임금님께서 갑자기 치고 들어왔잖아요. 네네. 오늘은 갑자기도 아니고 자연스럽게 아니, 치고 시키지도 들어오셨는데. 않았는데. 네, 맞아요. 아, 그냥 이렇게 하면 안 될까요? 아니, 그리고 우리 센터는 유공주입니까? 유공주입니다. 유공주예요. 네. 지난주에는 이슬람 두 번째 시간 가졌잖아요. 네. 다시 생각해보니까 정말 찬란했다가 정말 쇠퇴하는 것만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네. 흥망성쇠를 봤죠. 그쵸. 특히나 아바스 왕조. 오늘도 네. 등장을 하게 될 텐데, 여기가 당나라하고 무역을 했다고 했잖아요. 네. 당나라하고 싸워서 땅을 많이 빼앗아요. 그래서 중국 주위에 있는 스탄 붙는 나라들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나라들이 전부 다 이슬람교를 믿게 되고, 네. 불교가 억제되죠. 그런 과거사까지. 네네, 있었죠. 네. 임금님 지난 시간은 좀 어떠셨나요? 많은 왕조가 교체가 되고 네. 내가 칼리파다 하는 게 유행이 되고 네, 또 서양 열강 세력들이 또 가만 놔두질 않았잖아요. 네. 그런 걸 보면서 참 백성들의 삶이 고단했겠구나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들었는데 이런 식으로 이 이슬람 문화권이 지금까지 정말 어떻게든 하나의 그 끈을 잡고 지금까지 이렇게 우야우야 이어져 왔구나. 네. 이런 걸 딱 생각했을 때 조금 뭔가 짠하기도 하고. 맞아요. 저도 똑같은 생각이에요. 아, 네. 방금 전에 그 끈이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그 끈이 사실 이 이슬람교 하나거든요. 맞아요. 네. 그러면 역사로 발굴해내는 상식 이상의 이야기 역발상 4화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영국으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영국이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해서 정말 세계의 많은 지역을 지배를 했었잖아요. 네. 지금도 영어를 공용으로 쓰고 있는 나라들이 많죠. 그쵸. 그리고 영국령이라 해가지고 엘리자베스 여왕을 국왕으로 모시는 국가들이 많거든요. 아직도 있죠? 네, 호주나 캐나다나. 이 영국으로 시작한 이유가 20세기 초 이 중동 지역이 이 영국의 처칠이라는 장군이 있잖아요. 네. 그 장군으로 인해 많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때쯤이잖아요. 당시에 바다를 지배해야지 이 세계를 지배할 수가 있었거든요. 그쵸. 그때는 공군력이 아니었고 네. 해상권을 지어야지 그게 진짜 힘이었거든요. 네, 해상권을 지배해야지 되는데 영국의 전함이 가장 큰 힘을 발휘하던 때거든요. 예전 군함 보면 엄청 크잖아요. 그쵸. 네. 그리고 영화 같은 데 보면 흑백으로 나오는 군함 보면 뿌 하면서 검은 연기 빡 뿜어내잖아요. 연기가 엄청나게 많이 나잖아요. 네. 타이타닉호만 봐도 연기 엄청 많이 나오잖아요. 맞습니다. 타이타닉도 그렇고 이때 배는 기름으로 운행을 하는 게 아니고 석탄으로 운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 엔진을 증기로 돌리는 그런 엔진을 썼는데 네, 석탄을 막 퍼서 넣는 네, 그런 거였다가 기름 같은 경우는 탱크에서 이렇게 호스를 통해서 뽑아내서 인력도 필요가 없죠. 네. 그리고 열 효율도 훨씬 좋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18세기에 와트의 증기기관 배웠잖아요. 네. 그쵸? 그게 석탄을 삽으로 막 퍼넣어가지고 네. 그 불을 때운 다음에 거기서 나오는 증기로 기관차를 돌리는데 기름으로 하게 되면 훨씬 편하거든요. 네. 네. 그 처칠이 생각을 한 게 석탄이 아니라 석유를 원료로 해서 이 전함을 운용을 하면 훨씬 세지겠다 생각한 거예요. 출력도 한 3배 정도 좋아지더라고요. 맞아요. 오, 훨씬 좋네요. 네. 그러면 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일단 빨리 가야 되고 네. 맞아요. 그리고 화포를 많이 실어야 되잖아요. 가벼워야지 빨리 갈 수 있고 그리고 멀리 갈 수 있는데 이 모든 거를 갖추기 위해서는 석유가 필요한 겁니다. 이때 석유는 그 칼리프해 있잖아요. 네. 그 중동과 러시아 사이에 있는 거기서 90%가 생산이 됐거든요. 그때 당시. 예. 네. 그러니까 처칠이 거기서 구해오려고 하면 힘들잖아요. 그런데 1908년에 갑자기 이란에서 유전이 발견된 겁니다. 오. 이 처칠이 봤을 때는 중동 지역을 장악을 해서 이 석유를 우리 걸로 만들자 생각한 겁니다. 그 전에 영국령이라고 하면 뭐 인도부터 시작해가지고 천연 자원이 많은 곳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석유라는 새로운 자원의 보고를 찾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 중동 지역이 갑자기 급 변화를 맞게 됩니다. 갖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놓치지 않겠어. 네, 그걸 먼저 영국이 가장 먼저 알아본 거죠. 해상전에서 물론 이 출력도 중요하고 많은 게 중요하지만 연기가 많이 나면 안 되거든요. 우리가 멀리서 불 나면 불이 보이는 게 아니고 연기가 보이잖아요. 그렇죠. 공수대 같은 거. 네, 그런데 이 전함에 석탄을 떼니까 연기를 보고 저기 영국 군함 있다 이렇게 아는 겁니다. 대포를 쏘는 거죠, 그쪽으로. 네. 그렇죠. 거의 여기 있다 알려주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석유를 쓰면 연기도 작게 나거든요. 지금도 석유를 다 쓰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처칠이 어떻게 해서든 이 중동을 차지하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때 중동의 주인은 오스만이었죠. 네, 지난 시간에 얘기한 그 힘없는 오스만 제국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힘없는을 강조한 이유가 있습니다. 영국이 너무나 오스만을 만만하게 본 겁니다. 네, 영국이 이 오스만 제국을 보니까 정말 문화도 뒤떨어져 있고 교육도 안 배우고 약간 미개인처럼 생각한 거예요. 근데 그들이 투르크족이라는 것을 잊은 거죠. 네, 싸움 잘하는 투르크족이죠. 그래서 영국이 이 1차 세계대전 때 오스만 제국을 끌어들인 겁니다. 그 1차 세계대전은 사실 독일을 중심으로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네, 유럽의 싸움이었잖아요. 네, 그런데 이 오스만 제국이 독일 편에 서서 참전을 하게 되죠. 영국은 이때 호주 뉴질랜드 연합군. 안작이라고 하죠. 네, 맞습니다. 이 연합군을 데리고 와서 전투를 붙는데 당연히 이길 거라고 생각하고 전쟁을 하거든요. 누가 봐도 영국이 이길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때. 네. 영국의 예상보다 훨씬 더 오스만 제국이 셌던 겁니다. 그래서 이 전투에서 안작, 그러니까 호주 뉴질랜드 연합군이 25만 명이 전사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칠이 다른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맞짱을 떠서는 안 되겠구나. 네. 그래서 다른 전략을 세우게 됩니다. 어떤 전략을 세우게 되냐면요. 바로 아랍 민족주의라는 것을 개발을 해서 중동 지역에 주입을 하기를 시작해요. 민족주의를 심는다고요? 예. 임금님, 그때 당시에 이 민족주의가 굉장히 유행을 하기 시작했잖아요. 네, 우리나라도 그때 독립을 위해서 민족 자결주의라는 이 개념이 들어왔을 때거든요. 그래서 이 민족 자결주의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다른 나라에 간섭받지 않고 정치적인 운명을 우리가 결정하겠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막 3.1 운동의 기폭제가 되기도 했죠. 그렇죠. 이 민족 자결주의가 너무나 잘 먹힌 나라 중에 또 하나였고요. 네. 그리고 지금 현대 국가의 국경선이 거의 이 민족 자결주의에 의해서 정해지게 됩니다. 네. 그래서 뭐 프랑스는 프랑스끼리 옛날에 유럽 같은 경우는 국경선이 되게 애매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비슷한 성질을 가진 사람들끼리 모여서 국가를 형성하게 되는데 이 민족 자결주의가 아주 큰 역할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같은 성향을 가진 민족이 이 자결주의를 하게 되는데 여기는 종교를 가지고 이게 만들어지게 되는 거군요. 그렇죠. 어떻게 하냐면 영국이 이제 작전을 세우게 되는데 네. 어떤 한 사람을 설득을 하게 됩니다. 그때 당시에 하심 가문이 그때까지 존속을 하고 있었어요. 하심 가문이라고 하면 무함마드의 가문이잖아요. 네, 이름에도 들어가는 그 가문. 그 가문이 1400년이 넘게 존속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네, 그리고 힘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예. 거기에 후세인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네. 물론 이름이 되게 길겠죠, 앞뒤로. 네, 그렇겠죠. 근데 제가 도저히 그 이름은 다 말할 수가 없고. 네. 어쨌든 이 후세인, 우리가 아는 사담 후세인과는 다른 사람입니다. 네. 또 이게 바트당의 후세인하고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렇죠. 네, 동명이인 많으니까. 너무 많아요. 뭐 압둘라가 막 수십 명입니다. 예. 이 무슬림들은요. 항상 어디를 그리워하냐면 아바스 왕조 때를 정말 그리워합니다. 엄청 가장 중흥했을 때. 찬란했을 때. 네. 예, 그렇죠. 지난 시간에 그때 막 페르시아에서 수학도 나오고 문화가 엄청 발달했던 그리고 네. 무역이 교역이 굉장히 활발했고 막 그랬던 화려했던 자기들의 시대를 항상 그리워하고 그때로 돌아가고 싶어 해요. 네. 그러려면은 통합이 돼야 되거든요. 하나가 돼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아주 강렬합니다. 자기들이 연합을 해야 된다. 근데 연합이 안 되죠. 그쵸. 그래서 이 사람한테 약속을 합니다. 너희가 연합을 해서 저 오스만을 몰아내주면 우리가 너희한테 이 아랍을 통치할 수 있는, 통일할 수 있는 권한을 주겠다라고 한 거예요. 그게 맥만 선언이다. 그렇죠. 왜냐하면 오스만이 생각보다 녹록지 않았어요. 네. 계속 싸우면 깨지고 막 그러는 거예요. 잘 버텼네요. 예. 이 하신 가문은 가장 정통성 있는 가문이죠. 그래서 이 하신 가문이 하자고 하니까 민중이 막 봉기가 일어난 겁니다. 네. 그래서 결국 오스만을 몰아내요. 네. 사실은 이슬람 지역을
오스만이 좀 보기 싫긴 해요. 뭐 다른 한마디로 우리로 치면 약간 북한 같은 느낌이죠. 갑자기 북한에서 내려와서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그런 느낌인데 네. 그래도 같은 종교를 믿고 있잖아요. 네. 그 오스만 우리를 지켜주고 있던 오스만 꼴보기 싫지만 그들이 없어지고 나니까 막 일본이 쳐들어오고 막 소련이 쳐들어오고 막 이런 느낌인 거죠 지금. 그리고 이 오스만을 몰아내줬는데 약속을 지키지 않습니다. 영국은. 뭔가요? 그리고 2년 뒤에 네. 1917년에 벨푸어 선언이라는 걸 합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이스라엘한테 네. 그 팔레스타인 땅을 주겠다 약속을 해요. 근데 이 팔레스타인 그 레반트 지역 있잖아요. 거기가 네. 되게 금싸라기 땅인데 그걸 주겠다고 해요. 한마디로 분명히 2년 전에는 내가 유공주한테 1층부터 15층까지를 다 줄게라고 약속을 했어요. 그쵸. 하나로 만들어주겠다 예, 했잖아요. 하나로 만들어주겠다고 했어요. 근데 2년 후에 우리 임금님한테 제가 뭐라고 약속을 하냐면 1층부터 3층까지는 너한테 줄게. 아니 1, 2, 3층 제일 좋은 데잖아요. 네. 그렇게 이중 계약을 하는 겁니다. 와. 그런데 이 이스라엘도 이 하신 가문도 영국한테 둘 다 속아요. 와, 진짜 순진한 건지 착한 건지. 그러니까 영국이 이슬람 종족에게 가서는 너희가 우리 말을 들으면 이 이슬람을 통일시켜 주겠다. 네. 다 주겠다 얘기를 하고 이스라엘에 가서는 이스라엘이 이때 나라가 없이 떠돌아다니고 있었잖아요. 그냥 너희가 내 말 들으면 너희 나라 세워주겠다. 예. 이런 모순된 말을 한 거죠. 그렇죠. 사실은 이 이슬람이랑 유대교가 등지게 된 것은 624년 그때였잖아요. 아, 네, 맞아요. 지난번에 우리 첫 시간에 우리 임금님이 설명을 해주셨죠. 네. 그래서 완전 등지게 된 것은 굉장히 1400년이 넘었어요. 네, 메디나에서 있었던 그 사건인데. 네, 그렇죠. 근데 이 하신 가문의 후세인은요, 이걸 신경 쓸 틈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아들들의 권력 투쟁이 되게 심하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그것도 사실 영국의 계략이었죠. 와, 영국 못된 나라네요. 근데 어쨌든 이 하신 가문을 달래주기 위해서 굉장히 넓은 땅은 자기들이 다 갈라먹고요. 시리아, 요르단, 이라크 이 3개 땅만 나눠줍니다. 하신 가문에. 아, 하신 가문에 전체를 준다 해놓고 네. 지금 보니까 15층 중에 그냥 15층 구석 준 것 같은데요. 맞아요. 방 몇 개. 네, 맞아요. 이 후세인은 되게 순진했어요. 종교밖에 모르는 바보였기 때문에. 네. 별 불만을 가지지 않고 오히려 아들들이 권력 투쟁을 하는 거, 뭐 그것 때문에 신경을 쓰고 있었고, 그것 때문에 열받아서 자신이 사실은 그때 메카와 메디나에 적을 두고 있었거든요. 이 하신 가문이 그걸 지키고 있었어요. 네. 카바 성전을 지키고 있었던 거죠. 네. 그래서 이 후세인이 안 되겠다. 내가 칼리파가 돼야 되겠다. 아, 정말 잊을만 하면은 유행처럼 번져가는. 근데 그럴만한 게 제1, 2 성질을 가지고 있었네요. 예. 자기가 정통성이 있다고 생각을 한 거죠. 네. 하지만 메카 메디나에 있는 이 사람들이 갑자기 나타난 사람처럼 느껴지잖아요. 네. 대한민국이 잘 돌아가고 있는데 이시조선을 세우겠어. 이렇게 하면서 그런 식으로 막 나타난 거죠, 갑자기. 그러니까 뭐야, 이 낙하산은. 아. 그래서 이라크에서는 반란이 일어나서 금세 쫓겨났고요. 네. 이제 시리아하고 요르단만 남았죠? 네. 근데 시리아도 결국에 잘 안 됐어요. 그래서 요르단만 남았거든요. 요르단 그 진짜 작은 나라인데. 네. 남고 칼리파로 자신을 칭한 이 후세인은요. 반대파에 의해서 암살을 또 당해버립니다. 아. 어쨌든 이제 후세인은 죽고 이 장남이 후대를 잇게 돼요. 후대를 네. 잇게 되는데 반대파가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걸 못마땅하게 여긴 사우드 가문이라고 이 아라비아 반도에서 가장 힘이 센 가문이 있었습니다. 아, 사우드 가문. 예. 그 사우드 가문이 결국에는 하신 가문을 몰아내고 자기들이 메카 메디나를 점령해버리고 사우디 아라비아를 세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안동 김씨가 엄청 세력이 센 가문인데 이씨 왕조를 몰아내고 자기들이 안동 김씨 왕조를 세운 거네요. 네,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 와하브파라는 게 있어요. 무함마드가 그 메디나에서 죽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무슬림들이 무함마드 무덤에 가서 경배를 하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갑자기 와하브파가 나타나서 무함마드는 인간이기 때문에 경배하면 안 된다 하면서 그 무덤을 약탈하고 그 예배하러 온 사람들 다 죽여버린다. 극단적이네요. 네. 그리고 성자들의 무덤까지도 다 파괴를 해버리고 이 사람들이 극단적이잖아요. 네. 망할 줄 알았는데 이 와하브파가 방금 말한 그 사우드파와 손을 잡았었거든요. 그러면서 이게 이어져 오면서 사우디아라비아를 세운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이슬람 극단주의의 근원인 거죠. 그러면 무력과 재력이 힘을 합친 건가요?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지금도 사실은 사우디에서 몰래 IS를 도와주고 있는 세력이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이 사람들이 극소수인데 힘이 큰 거죠. 하신 가문은 요르단만 지금은 차지하고 있고요. 사우드 가문이 세운 이 사우디아라비아. 이 사우디아라비아 뜻이 뭐냐면요. 사우드의 아라비아란 뜻이에요. 한마디로 이름 자체에 들어가는데요. 예, 한 이 부족의 이름이 국가의 이름이 된 것이고요. 네. 그리고 그 지역에서 정말 석유가 많이 납니다. 다행히 후세인의 장남이 아들은 머리가 좋았어요. 이러다가 내가 큰일 당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네. 요르단에서 아주 조용히 살고 있어요. 요르단에 만족해서 저 요르단 왕자 이런 얘기 한 번쯤 들어보셨잖아요. 네. 그 사람은 하심 가문 사람이에요, 지금. 약간 눈치 보면서 살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어떠냐면은 이 요르단 왕자는 첫 번째 시간에도 제가 세일산의 그 페트라 이야기를 했죠. 네. 관광권이랑 회상권만 가지고요. 원래는 석유가 나는 땅도 가지고 있었거든요. 네. 그걸 옆에 있는 사우디에 그냥 줘버려요. 석유를 가지게 되면 약탈이 심하게 당한다라는 것을 이 후세인의 아들이 머리가 좋아요. 똑똑하네요. 예, 그래서 약탈을 심하게 당한다는 것을 알고 그리고 밀리터리 마니아라고 하거든요. 네네. 관광으로 번 돈을 가지고 계속 무기를 사서 네. 국방을 정비합니다. 약간 포위를 도모하는 건가요? 그런 것보다는 나중에 이게 빛을 발하는데요. 이스라엘하고 싸울 때 유일하게 지지하는 나라가 요르단입니다. 네. 이 부분 중요하죠. 그래서 20세기 초 얘기를 하고 있죠. 네. 그래서 20세기 초에는 중동 지역은 대표적으로 요르단의 하심 가문. 네. 그다음에 사우디의 사우드 왕조. 네. 이란은 시간에 팔라비 왕조가 시아파. 네. 구테타로 들어섰다고 했죠. 그 왕조가. 그렇죠. 그렇게 이제 크게 세 왕조가 주류를 이뤘는데 이 세 나라가 정말 열강들에게 사대를 정말 잘합니다. 비위를 잘 맞춰주고 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배층들이요. 물론 이제 사우디 같은 나라가 제일 불만이 없는데 그냥 민중들한테 돈을 막 뿌린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많이 벌어서 여기는 헌법도 없는 국가고 오로지 사우드 가문의 나라인데 네. 그 가문이 돈이 진짜 너무너무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민중들한테 돈을 계속 찔러주면서 이 사우디의 이 민중들은 그렇게 많이 불만이 없다고 하는데 이 요르단이나 이란 같은 데 민중들은 자기 그 통치 세력이 너무나 열강들에 살아남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불만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거기는 돈을 잘 안 풀었군요. 야,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조선시대 때 우리도 명나라에 사대를 했었잖아요. 네네. 그랬을 때 백성들이 느끼는 그런 감정들, 약간의 서운함과 우리나라는 왜 이래야 되지라는 그런 마뜩차는 그런 감정까지 가지고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명나라 사대하는 것 때문에 민중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었군요. 네. 그러니까 뭐 세종대왕 때처럼 나라가 잘 살았으면 그런 게 쏙 들어갔을 건데 갈수록 못 살아지잖아요. 맞아요. 그럴 때는 그런 게 생각이 많이 나겠죠. 나중에 뭐 인조 때는 삼전도의 굴욕이라 해가지고 땅에 머리를 박기도 했잖아요. 네. 그럴 때 백성들이 상당히 많이 울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이 감정이 격앙되면은 이제 봉기로까지 이어지겠죠. 그거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민중들은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에 너무너무 굽신굽신하는 이 지배층과 그다음에 피지배층의 갈등이 심화된 겁니다. 그것이 사실은 시리아 내전까지 이어지게 되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미국과 소련의 냉전 체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이 중동 국가에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죠. 네. 식민지였던 국가들이 하나하나씩 독립을 하기 시작합니다. 영국이 힘이 빠지면서요. 네. 독립을 하고 나서 평화가 유지될 것 같았는데 이 냉전 체제가 나오면서 서로 간의 사이가 더 안 좋아지죠. 미국이라는 나라에 그리고 또는 이 소련에 손을 잘 잡고 있는 나라들은 네. 평화를 유지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 이 레반트 지역에 있는 나라들이 중동의 화약고가 되게 됩니다. 48년에 이스라엘 독립선언을 합니다. 미국에서. 우리나라도 임시정부가 섰던 해인데요. 네. 네. 그렇죠. 그래서 그와 동시에 1차 중동 전쟁이 발발하게 되거든요. 네, 이 중동 전쟁이 말은 중동 전쟁인데 전부 다 이스라엘과 주변 국가가 싸운 전쟁이죠. 예. 레반트 지역에 있는 나라 중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나라가 어느 나라인 줄 아세요? 바로 이집트거든요. 네. 1956년에 이런 것들이 이어져 오다가 1956년에 나세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드디어. 네. 들어본 것 같아요. 예, 되게 유명한 사람이죠. 이집트의 2대 대통령인데요. 범아랍주의, 사회주의를 결합한 사람이죠. 네. 사실은 사회주의는요, 종교가 있으면 안 돼요. 무신론이잖아요. 네네. 근데 약간 사회주의 맛 이슬람? 예, 그런 걸 만들게 돼요. 그래서 신정체제의 사회주의를 만드는데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중국 같은 데서는 공산당이지만 거기는 바트당이라고 해요. 우리가 세계의 제3세력이 되자.
제3세력 많이 들어보셨죠? 네네. 이 제3세력이란 말이 이때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국, 프랑스,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치게 됩니다. 이 나세르 때문에. 사실 이 나세르가 인기가 많았거든요. 네. 왜냐면 수에즈 운하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그게 영국 통치하에 있었는데 이걸 이집트로 바꿔버립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좋아했죠.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성과를 낸 사람이죠. 네. 우리나라의 그 박 대통령이랑도 좀 비슷하네요. 예, 약간 박 대통령 느낌이 나네요. 약간 독재이긴 했지만은 그 느낌이 드는 거죠. 그렇죠. 이집트 입장에서는 그런 사람인 거죠. 업적을 쌓았으니까. 그렇죠. 경제를 부흥을 시켰으니까. 예, 우리나라는 약간 민주맛 독재 정권이었잖아요. 네. 근데 여기는 소련맛 독재 정권이었어요. 그렇네요. 소련맛 이슬람 정권이라고 해야 됩니까? 네. 예, 그런데 이제 이 나세르가 사회주의 체제다 보니까 영국, 프랑스, 이스라엘 같은 나라들이 이제 이집트를 치게 되는데 소련이 또 등장을 합니다. 스탈린이 개입을, 그때 스탈린이 살아있었어요. 그래서 네. 개입을 하기 시작하죠. 갑자기 미국이 나타나서 종전선언을 해요. 미국이. 예, 네. 분명히 친 건 영국, 프랑스, 이스라엘이잖아요. 네. 그 뒤에 누가 있었던 얘기죠? 미국이 뒤에 미국이 있었던 거죠. 미국이 이들을 이용해서 이집트를 쳤는데 근데 갑자기 소련이 들어오니까 미국이 갑자기 나타나서 종전선언을 합니다. 네. 그리고 1967년 이 나세르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또 3차 중동전쟁을 일으키게 되죠. 그래서 또 막 도발을 하기 시작합니다. 네. 미사일 쏴 올리고 막 선전포고를 합니다. 그러자마자 이스라엘이 선제 공격을 하는데 3시간 만에 공군력의 80%를 다 잃어버립니다. 이집트가. 와, 이게 뭐 공격은 최선의 수비다 이건가요? 네, 그래서 전투기가 450대가 있었는데 3시간 만에 300대를 상실했다 하더라고요. 예, 장난 아니죠. 네. 그러자 옆에 있던 요르단, 시리아 여기도 다 무슬림 국가잖아요. 네. 다 참전을 해서 도와줍니다. 그래서 요르단은 아까 군사력이 세다고 했잖아요. 네. 지지는 않아요. 겨우 막아내요. 예. 이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는데 겨우 이렇게 비기고요. 네. 시리아는 땅을 뺏깁니다. 아, 이집트도 뺏겨버리고. 예, 이집트는 당연히 뺏기고요. 네. 시나이 반도를 완전히 뺏겨버리고요. 시리아도 땅을 일부 뺏겨버립니다. 네. 그래서 그때 요르단 위치가 어떻게 되냐면은 이스라엘과 사이를 두고 요단강이 있거든요. 그렇죠. 네. 원래 이스라엘 민족이 요단강을 잘 안 건너는데 그래 요르단하고 시리아하고 싸우느라 요단강을 건넜답니다. 그 요단강 건너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이거 모르시는 분이 계실 것 같은데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서 만나리 하는 게 이게 기독교인들한테 요단강을 건넌다는 것은 내세 사선을 넘는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죽는다는 그런 의미, 그쵸. 죽어서 천국 간다는 그런 의미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때 실질적으로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서 시리아 땅을 점령을 합니다. 네. 묘하죠? 네. 예. 그리고 1971년 4차 중동 전쟁을 또 나세르가 일으켜요. 이 사람이 한이었나 봅니다. 아, 그렇네요. 전쟁왕이네요. 근데 이제 이 전쟁에서 나세르가 사망을 하게 됩니다. 아. 후임으로 사다트라는 사람이 이 전쟁을 이끌게 되는데 네. 소련하고 미국이 참전을 하게 됩니다. 또 대리전이 됐네요. 그리하여서 소련하고 미국이 종전 선언을 하고 네. 이스라엘이 너무나 이제 인구가 적어서 시나이 반도를 도저히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아니었어요. 네. 그래서 아유 잘됐다 하면서 시나이 반도를 돌려줍니다. 아. 우리가 어차피 필요한 땅은 팔레스타인 뿐이야. 네. 이 시나이 반도가 그 홍해 바로 위에 있는 그거거든요. 예. 시리아도 요단강 건너 시리아도 돌려주고. 그리고 이제 또 세월이 흘러서 이 바트당은 계속 남아있게 되는데요. 이라크의 바트당인 사담 후세인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진짜 유명 인물이죠. 이 사람은 걸프전을 일으킨 사람이죠. 네.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이 순위파잖아요. 이라크는 순위파고 이란은 시아파죠. 네. 시아파를 굉장히 탄압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카타르하고 뭐 이런 석유 많이 나른 나라들 있잖아요. 네네. 전부 다 미국하고 친하거든요. 네. 쿠웨이트를 갑자기 건드린 겁니다. 아, 이게 사실은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걸프전인 거죠. 그 전에 이란 이라크 전쟁도 이 후세인이 일으킨 거니까. 맞아요. 이거를 말씀드려야 되는데. 맞아요. 갑자기 이란을 기습 침공한 겁니다. 그런데 이게 왜 침공을 했냐면 원래 이란이랑 이라크랑 붙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란이 훨씬 커요, 땅이. 맞아요. 이라크가 엄청 작거든요. 그러니까 왜 우리를 이렇게 작게 줬냐. 처음부터 이라크가 불만이 있었던 거예요. 네. 거기에다가 또 이란은 시아파 정권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라크는 수니파 정권인데 시아파 정권이 점점 확대되는 게 보기 싫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쟁이 일으켰는데 결국에 종교전이죠, 이거는. 네, 종교 대리전이 된 거죠. 네. 그래서 이거는 한 8년 정도 있다가 끝나게 되는 거고, 그리고 조금 전에 얘기한 걸프전. 네. 이것도 웃깁니다. 이라크가 또 쿠웨이트를 침공하거든요. 그런데 아라비아 만이라고
이라크와 쿠웨이트가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런데 그 아라비아 바다 있잖아요. 네. 바다를 쿠웨이트가 많이 가지고 있고 이라크는 바다가 아주 조금 붙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마음에 안 든 거예요. 그래서 또 쿠웨이트를 침공한 거거든요. 제가 어릴 때인데 TV를 딱 어느 날 켰는데 화약 터지고 폭약 터지는 이런 장면이 TV에 나오는 거예요. 전쟁하는 그 장면을 미국에서 찍어서 내보낸 겁니다. 저도 그게 너무 신기했어요. 막 스텔스기 날아가고 그 패트리어트 미사일이라 하나요? 막 엄청 큰 미사일이 막 쫓아가는데 그런 거를 다 영상으로 내보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음모론자들은 이거는 실제 전쟁이 아니고 연출이었다 이런 말까지 하잖아요. 너무나 생생하게 찍어서. 네. 그러니까요. 이것도 이제 이라크가 봤을 때는 쿠웨이트가 원래 우리 땅이었는데 잘못 나눠줬다. 네, 이렇게 생각해서 또 쳐들어간 거고 그 열강들 입장에서는 자기의 무기를 세상 만방에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또 대리전이 된 거죠. 사실은 이런 분쟁들은 중동에서 끊임없이 일어났잖아요. 네. 근데 마침 정말 실험을 하고 싶은데 갑자기 사담 후세인이 싸우고 싶은데 뺨을 한 대 탁 때려준 거예요. 네, 우리 무기 있는 거 이런 거 보여주고 싶은데 막 그 아파치 헬기 있잖아요. 그 바바바 엄청 멋있게 올라오잖아요. 그런 거 보여주고 싶은데 후세인이 바로 자, 네가 보여주라 하고 게시해 준 거죠. 동생 뺨을 때렸는데 형들이 다 와가지고 전신 구타를 한 거죠. 네.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샤브라 샤틸라의 학살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레바논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이 성경에도 등장하는 나라입니다. 네. 굉장히 목재로 유명한 백향목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네. 실제로 그 나무가 좀 유명하다고 해요. 네, 이스라엘과 붙어 있는 나라죠. 근데 이 레바논 기독교 팔랑헤라는 곳이 있는데 시아파 순위파 할 것 없이 모든 무슬림을 다 학살하는 그러한 극단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극단적인 세력이 문제였죠. 예. 가만히 안 있을 거잖아요. 거기 있는 무슬림들이. 네. 그 유대인들하고 기독교인을 괴롭히니까 1985년에 이스라엘이 레바논을 또 침공을 하게 되거든요. 서로 이렇게 싸우게 돼요. 네. 그런데 이것이 너무나 서로 이렇게 앙금이 생겨가지고 나중에 오사마 빈 라덴이 9.11 테러를 이걸 빌미로 일으키게 됩니다. 저 그때 생각나요. 초등학생 때였거든요. 근데 TV에서 쌍둥이 빌딩. 네. 막 쌍둥이 빌딩이 공격받아가지고 거기 막 시민들이 막 혼비백산이 되고 인터뷰하고 울면서 막 먼지 뒤집어 쓰고 있고 그런 모습이 네. 아직도 기억이 나네요. 아니, 제 앞에서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왜요? 제가 9월 10일에 군대 갔거든요. 네. 근데 9월 11일 날 그게 터졌잖아요. 네네. 저는 당연히 뻥인 줄 알았죠. 그 밖에 소식을 못 들으니까. 네. 그런데 종교 행사라고 교회에 딱 갔는데 그 영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도만 너 이제 전쟁 끌려간다. 아, 진짜 무서웠겠다. 진짜 충격적인 일이었죠. 그때 당시에. 네. 그 민간 항공기를 납치를 했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쌍둥이 빌딩에 돌진을 해버리죠. 네, 그게 세계 무역 빌딩이라 해서 우리나라로 치면 코엑스죠. 네. 네. 정말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네. 자살 테러였죠. 맞습니다. 네. 오사마 빈 라덴이 IS의 할아버지 정도 되는 사람들이죠. 예. 그 정도 되겠네요. 예, 그래서 이 사람 계속 숨어 있다가 죽은 지가 그렇게 오래 되지 않은 것 같은데. 그게 뭐 죽었다는 설도 있고, 그게 방송으로 나왔잖아요, 죽는 장면이. 예, 아프간에 숨어 있다가 네. 죽었다, 아니다, 뭐 그런 뭐 음모론도 있고 그렇죠. 네. 네. 자, 그리고 그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서 이란의 시아파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순위파 위주의 이야기였고요. 네. 이란에는 팔라비 왕조라는 게 있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쵸? 이 팔라비 왕조가 미국이랑 사대를 정말 잘해서 꼴보기 싫어했다고 했죠. 이 민중들이. 옛날에 미국한테 엄청 잘 보이려고 했던. 예. 그리고 굉장히 개방적인 왕조였습니다. 네. 그때는 이 이란에 클럽도 생기고요. 원래 술을 금지하고 막 그런 나라잖아요. 그쵸. 막 클럽도 생기고 여자들이 짧은 치마도 입고 막 그렇게 했던 거예요. 네.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부르카 막 얼굴을 다 가리고 있는 막 그런 게 아니라 개방적인 그런 문화로 흘러가고 있었고 거의 미국처럼 네. 이란이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그러면은 민중들이 좋아해야 되잖아요. 네. 그런데 민중들이 그렇게 서구화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신기하죠. 왜냐하면은 미사대주의에 대한 마음이 너무나 안 좋았기 때문에 혁명이 일어나서 팔라비 왕조가 전복되게 됩니다. 아야톨라 호메인이라는 더 심한 독재 정권이 들어서게 되죠. 그러면서 신정 국가이면서 공화정인 그런 나라가 되고 이제 이란은 다시 옛날로 돌아가서 전부 다 모든 여인들이 막 부르카 입고 다시 옛날로 태아가 됩니다. 그 부르카라는 게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가 잘 아는 건 히잡이라고 맞아요. 네. 목까지만 이렇게 두르고 있는 스카프 같이 생긴 건 두르고 있잖아요. 네. 근데 거기서 조금 더 가리게 되면은 이제 얼굴만 내놓고 몸통을
발끝까지 다 가리게 되면 차도르가 되고요. 네. 얼굴을 완전 가리고 눈만 이렇게 뚫어 놓으면은 니캅이라고 해가지고 요건 이제 사우디나 예멘 지방에서 맞아요. 네, 많이 하고 있는 건데 부르카라는 건 뭐냐면 완전히 온몸을 다 가려요. 와. 네, 주로 푸른색 계열의 그 천을 둘러싸고 있고 네. 그 눈 부분을 그물망으로 이렇게 놔요. 그래서 이제 이 부르카에 대한 짤이 있어요. 투표 용지함을 잘 못 찾는 거예요. 아니 저는 이거 보면서 늘 궁금했던 게 서로가 서로를 알아볼 수 있을까? 저렇게 다 가려놓고 눈도 안 보이는데 친구를 알아볼 수 있을까? 네. 대화를 할 수 있을까? 이제 오히려 이 민중들이 원해서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그 현상은 왜 일어난 것이냐면 열강들이 우리를 너무 침공을 하고 우리를 너무 약탈하니까 네. 전통을 고수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살라피즘이라고 하거든요. 아, 그러니까 열강들이 하는 거는 꼴도 보기 싫다 이거네요. 그렇죠. 우리말로 하면은 이슬람 근본주의라고 하는데요. 7세기 이전으로 돌아가자. 그때 워낙 찬란하게 문화가 꽃을 피웠었던 때잖아요. 네. 그래서 이때로 돌아가자. 주로 순위파의 사상인 거죠. 그러니까 백투더 베이직. 초심으로 돌아가자. 뭐 이런 건데 초심으로 돌아가자하고는 좀 다른 의미죠. 무슨 우리로 따지자면 통일 신라 시대로 돌아가자. 네네. 자동차도 필요 없다. 말 타고 다니자. 진짜 그런 거예요. 네. 지금도 실제로 낙타를 타고 다니죠. 그러니까 자동차도 서구에서 만든 거니까 싫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렇게 근본주의 살라피즘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네. 2010년에 아랍의 봄이라는 것이 일어났습니다. 네. 아랍의 봄 많이 들어보셨죠? 민중혁명이잖아요. 네. 민주화 혁명인데 이 민주화 혁명이 색깔이 좀 이상해요. 네. 우리는 옛날에 막 장발 단속하고 있을 때 개방해달라고, 자유 달라고 이렇게 혁명을 일으켰죠? 네. 그렇죠. 뭐 1987 이런 거잖아요. 예, 근데 이 사람들은 반대예요. 자기들이 옛날로 돌아가자. 왜 그렇게 계속 서양화되려고 하느냐, 너희들. 통치하는 너희들아, 정신 차려라.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까 이야기했던 민족 자결주의 있잖아요. 네. 그 민족 자결주의라기보다는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아랍 민족주의? 네. 표현하기 되게 힘드네요. 이슬람 민족주의. 예, 그러니까 너무 여러 민족이 많다 보니까 네. 민족주의라고 하기는 좀 약간 힘든데 그 무슬림으로 하나의 민족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렇죠. 종교로. 예, 그렇게 하는 건데 이것이 주로 이집트, 그 레반트 지역 그쪽에서 많이 일어났거든요. 시리아 뭐 이쪽에서 일어났거든요. 네. 근데 그 나라들 중에서 이 시리아란 나라가 문제가 된 겁니다. 2011년도에 정부에서 화학 무기를 사용해서 이 민족들을 진압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혁명이 일어나게 되면 우리나라처럼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나라도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반군들이 무기를 사용을 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심하다 해가지고 정부군이 화학 무기를 사용해서 반군을 죽여버린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시리아 내전으로 번지게 됐고 2012년도에는 시리아 정부군이 러시아의 도움을 청하게 됩니다. 네. 그런가 동시에 이 시민군들 미국의 도움을 받게 되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시리아에서 막 대리전을 펼치고 있는 거예요. 네. 근데 또 하나의 세력이 등장합니다. 2013년도에 3파전으로 굳어지게 되는데 시리아, 이라크 반군들이 IS에 합류를 하게 되죠. IS가 가장 유명할 때였거든요. 맞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국가를 창설하겠다 얘기한 거잖아요. 네. 그 국가를 어디다 창설할까 생각하다 보니까 이 시리아가 내전 중인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다 국가를 창설하겠다 하고 끼어들거든요. 그리고 또 한 세력이 끼어듭니다. 로자바라고 해가지고 우리 계속해서 쿠르드족 얘기했잖아요. 네. 지난 시간에 살라딘. 네. 거기만 땅이 없거든요. 그죠. 영국이 땅을 분배해주다가 크루드족을 까먹었어요. 네. 네. 그러면서 쿠르드족 자치국가를 세우겠다고 여기도 참여를 한 거죠. IS가 원래 옛날에 이스라엘의 약자였어요. 그래서 요즘 이스라엘 약자를 IS로 쓰지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 IS 약어를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네. 이 IS는 이슬라믹 스테이트의 약자입니다. 한국말로 하면 그냥 이슬람적 국가. 이슬람들의 국가 뭐 이 정도가 될 것 같은데 네. 사실은 알고 보면 이슬람도 아니고 나라도 아니고 그냥 단체예요. 그래서 그냥 테러 단체죠. 네, 한국 기독교 총연합회 같은 느낌인데 한국 기독교 총연합회도 한국을 대표하지도 않고 기독교적이지도 않고 총연합회도 아니잖아요. 네. 진짜 딱 그런 모양새예요. 지금. 아, 그렇죠. 자기네들이 한국 기독교를 대표한다고 하지만 아무도 모르잖아요. 네, 아무도 자기들이 대표라고 사실은 인정받기 어렵죠. 네. 근데 그런 것처럼 IS도 이슬람의 국가라고 하면은 이슬람의 느낌이 나야 되는데 네. 전혀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IS가 아랍연맹에 있는
26개 나라의 지하드를 선포합니다. 지하드라는 게 네. 그 투쟁을 의미하는 거죠. 네. 원래는 하나님의 노력이라는 좋은 뜻을 갖고 있어요. 네. 근데 지금은 사실상 테러라는 의미로 쓰이는 거죠. 이 IS가 또 인터넷 활동도 굉장히 열심히 하던데요? 아, SNS. 네. 네. 이 SNS를 얼마나 활발하게 하냐면 그 2세대 이민자들 중에서 억압을 받던 사람들이 인터넷 서핑을 하다가 이 SNS 활동을 잘하는 이들에게 약간 미혹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활동에 걸려드는 거예요. 그 조건들이 있었잖아요. 네. 혹할 만한 조건들. 막 유혹을 하거든요. 이 IS가 돈을 벌 때 어떻게 버냐면 사람들을 납치를 하거든요. 납치를 하면서 국가와 딜을 합니다. 국가에 얼마 주면 우리가 살려보내겠다 이렇게 하면서 돈이 많았나 봐요. 그래서 여기에 가입하면 집도 주고 여자도 주겠다. 막 이렇게 홍보를 했었거든요. 테러를 일으키기도 해요. 되게 유명한 잡지사가 있는데 네. 그 잡지사를 테러했던 실제로 이제 지령을 받고 네. 자기가 프랑스 지부의 지부장인 거야. 뭐 그런 식으로 되는 거죠. SNS 활동도 많이 해서 차별을 받고 있는 사람들을 위주로 네. 미혹 활동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 영어를 일단 잘해야 되거든요. SNS로 영어를 알아들어야 이게 될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모르면 지령을 받아도 할 수가 없죠. 네. 아, 근데 요즘에는 번역기가 너무 좋잖아요. 아, 그렇네요. 그리고 이제 칼리프가 사실은 1922년도에 없어졌거든요. 네. 근데 2014년도에 부활을 합니다. 아, 네, 유명한 이름이잖아요. 예. 지금 칼리파는 IS에 있어요. 이 사람이 아부바크르잖아요. 1대 칼리파의 이름을 차용해서 쓰고 있는 사람이 IS 소속이라는 것. 그리고 이 IS가 아까 이슬람도 아니고 네. 나라도 아니라고 했잖아요. 네. 원래 이 살라피스트 근본주의자들은요. 철저히 쿠란의 그 가르침을 따르려고 하거든요. 네. 근데 아까 이슬라믹도 아니라고 한 것은 이유가 뭐냐면 이 시리아에서 있었던 일인데 네. 원래 라마단 기간이라는 게 있어요. 금식하는 기간이죠. 그쵸. 원래 어린아이는 그 라마단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해가 있을 동안은 밥을 먹지 않다가 해가 지고 나면 음식을 먹을 수가 있는데 네. 어린아이가 그것을 지키지 않았다고 해서 2명을 십자가 처형을 해요. 쿠란을 지키지도 않죠. 그러니 이슬람도 아니고 그다음에 국가의 3대 요소가 있잖아요. 네. 뭐죠? 영토랑 국민이랑 주권이죠. 하나도 네, 조건이 성립하지가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슬람도 아니고 국가도 아닌 거죠. 반반반이네요. 반국가 반사회 반종교네요. 그런 것이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 원래 이슬람 민족들은 되게 평화주의자고 다른 사람의 종교를 인정해 주거든요. 네. 막 푸틴 대통령을 끌어내리겠다는 둥 지금 세계 모든 등재되어 있는 모든 나라에 전부 지하들을 선포했습니다. 다 싸우자는 거죠. 예. 우리나라도 한번 하지 않았나요? 예, 한번 했던 것 같고요. 네, 그때 우리나라도 막 테러 위협 국가라고 해서 이야기가 나온 적이 있어요. 그리고 막 모든 문화유산들 다 파괴하고 다닙니다. 너무나 세계적으로 큰 민폐를 끼치고 있는 그런 곳이죠. 가장 큰 민폐는 정말 이 이슬람 사회에 끼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안타까운 것이 네.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는 사람들이 무슬림이에요. 그렇죠. 실질적으로 다른 나라에는 간헐적으로 일어나는 테러죠. 네. 근데 거기는 매일매일 전쟁입니다. 네. 그런 진짜 전쟁으로 인한 피해도 보고 있고 네. 그리고 세계 다른 나라에 나가면 테러하는 사람인 줄 알잖아요. 그러니까 IS 곧 무슬림 이렇게 보잖아요. 사실은 자기들이 가장 큰 피해자인데. 네, 맞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런 거죠. 근본주의자들은 약간 보수 같은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네. 극우 세력인 거죠. 근데 어떠냐면요. 이 극우 세력들이 그냥 보수 세력들을 막 핍박하거든요. 우리 그 정치사에도 나와요. 극우 세력들은 아니 이상하게 좌파를 욕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희한하게 그냥 보수 약간 평범한 보수 세력들을 막 욕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 보수 세력이 할아버지 그만하소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러니까 너무 심하니까 네. 너무 약간 해도 도가 너무 지나치니까 그만하라고 말렸는데 말린 그 사람한테 막 욕을 하는 거죠. 어쩌면 그 말린 사람도 그 사람을 위해서 해준 얘기인데 그런 말을 듣지 않아요. 이 무슬림들도 IS를 정말 말리고 싶겠죠. 너희가 우리 먹칠 다 한다. 정말 무함마드 사도 이름에 먹칠 다 한다. 그렇게 하고 있겠죠. 근데 이걸 전부 다 종교의 이름으로 자행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뭐 어떤 게 있냐면은 할랄 푸드라는 말이 요즘 뜨고 있는데 맞아요. 그 용어를 너무 싫어하더라고요. 네. 그게 무슨 IS랑 관련되는 것도 아닌데. 그렇죠. 네. 할랄이 뭐냐면 사실 할랄이 있고 하람이 있거든요. 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코란을 기준으로 했을 때
코란에서 허용을 해주는 것과 허용을 하지 못하는 금지되는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어도 되는 것 아니면 먹지 못하는 것. 그러니까 음식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네. 푸드가 붙어서 허락된 음식이란 뜻이죠. 네. 그렇군요. 할랄은 이슬람 법인 샤리아에 의해서 행동이 허용된 항목을 말하는 건데요. 어떤 게 있냐면은 뭐 제약이나 식품이나 관광이나 의료 화장품, 뭐 기자재 책 전반적인 행동에 관해서 이제 허용한 부분에 대해서 말하는 건데 주로 음식에 대한 정의를 낼 때 많이 쓰인대요. 네. 저도 음식 많이 들어봤어요. 먹고 사는 문제가 제일 중요하네요. 네. 할랄을 아는 것보다 이 금지 조항인 하람을 아는 게 좀 더 구체적이에요. 네. 하람은 금지된 걸 말한다 했잖아요. 네. 할랄 푸드는 우유, 벌꿀, 뭐 생선, 돼지나 알코올 성분이 없는 가공 음식. 없는? 네, 요런 거는 드셔도 돼요. 네. 네. 그런데 금지된 음식은 뭐냐면 돼지, 알코올, 동물의 피로 만든 음식, 순대, 선지 이런 거 네. 먹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런 거 먹으면은 바로 어떻게 됩니까, 유공주님? 맛있죠? 우리나라는 뭐 그거 먹으면 맛있죠? 그러세요? 저는 술 안 먹는단 말이에요. 아니 왜 음식에도 우리가 네. 그 까르보나라 할 때 백포도주를 넣어요. 네. 그리고 고기 젤 때도 와인이나 소주를 넣지 않습니까? 그렇죠. 돼지고기에 소주 넣으면 그 특유의 냄새 없어지잖아요. 예, 네. 그걸 절대 미림도 알코올 성분이니까 쓰지 네. 못한다는 거죠. 네. 네, 그 나라에서는 진짜 큰 벌을 받습니다. 이거 가지고 무기징역을 받기도 하더라고요. 그거 먹었다고요? 네. 그래서 지금 그 3시간에 걸쳐서 이슬람교를 살펴봤잖아요. 수니파, 시아파 분열이 낳은 문명권의 몰락. 십자군 전쟁으로 멸망하지는 않았지만 그 이슬람권은 지치고 분열되고 힘이 빠졌죠. 네. 그리고 1차 세계대전에 영국이 석유를 차지하기 위해 오스만을 분열시켰고요. 네. 그리고 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영국, 미국, 프랑스가 이스라엘을 중동에 독립시켜주면서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후에 하심 가문의 아랍 민족주의, 네. 그리고 나세르의 아랍 사회주의, 네. 그리고 결국에는 대부분의 국가들이 서방의 사대주의를 하면서 국민들을 억압하는 형태로 가고 있고요. 네. 마침내 민중들은 민족 원리주의를 지향하게 되고 끊임없는 내전에 돌입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극단적인 근본주의자 IS까지 등장하게 됐죠. 정말 이거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점점 더 안 좋아지는 것 같아요. 민족 원리주의가 되면 더 잘 될 거라고 본인들은 생각할 거잖아요. 근데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더 안 좋아지는 거거든요. 제3자가 보기에 너무 어리석은 길을 가고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안타까운 것은 이들한테 민족 자결주의가 들어가지 않는 바람에 마지막으로 붙들 수 있는 끈 자체가 결국 종교밖에 없어요. 네. 근데 그 종교가 하필이면 갈라져 있는 바람에 아까 이야기했지만은 시리아 정권 같은 경우는 시아파 정권인데 국민들이 수니파예요. 네. 그래서 시아파와 수니파의 싸움으로도 볼 수 있거든요. 다 네. 연관이 돼 있어요. 그렇죠. 네. 다른 나라들도 정권과 국민들이 이렇게 파가 다른 나라가 몇 군데 더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데 뭐 예멘 내전도 그래서 일어난 거고. 네. 그리고 아직도 막 축구할 때는 아잔을 네. 부를 만큼 그들에게 마지막 남은 정체성은 바로 이 무슬림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갑자기 기독교를 가서 전하려고 하면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은 너 내 정체성을 부정하란 말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죠. 약간 우리나라 그 개혁 때 머리 자르러 하잖아요. 네. 계속 머리를 기르고 부모님이 물려주신 머리카락을 유지를 하는 것이 효였잖아요. 네. 근데 이거를 뜬금없이 와가지고 단발령을 시키니까 반감이 막 올라왔던 거랑 비슷할 것 같아요. 진짜 안타까운 거는 프린스님이 얘기해 주신 것처럼 이 이슬람교가 정말 하나로 똘똘 뭉친 온전한 종교였으면 괜찮은 건데 그 종교마저 분열되어 있으니까 그 1400년 전부터 일어난 분열까지 앞으로도 계속해서 일어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까지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 발견을 하셨을 거예요. 이슬람교는 이제 더 이상 종교가 아니라 문화입니다. 더 이상 종교가 아닌 것 같지 않나요? 네. 꾸란의 가르침 따위는 따르지 않는 뭔가 아마 저보다 자세히 안 읽어봤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그 뜻을 따른다면 이렇게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네. 이거는 대한민국 기독교인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 그러니까 다른 종교인들하고 뭐 토론이라도 할라치면은 서로가 경세된 이해가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근데 다들 토론해본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 게 너무 자기 경서를 몰라. 대화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정말 많아지고 있고 많다라는 거죠. 네. 쿠란으로 돌아가자고 말했잖아요. 진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사실 개인적인 바람이지만 이게 또 무슬림들이 들으면 기분이 나쁠 수도 있지만은 구약 성경을 많이 참고했잖아요. 네. 사실은 꾸란의 원조는 구약 성경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결국 성경으로 좀 돌아갔으면 좋겠다. 네. 저는 이제 이 1회차부터 3회차까지 쭉 다 들었을 때 결국에는 전쟁의 80%가 종교 전쟁이다. 그래서 정말로 무엇 때문에 무엇을 위한 전쟁인가 이런 반문이 계속 들더라고요. 네. 실제로 전쟁에 나가서 싸운 사람들은 청년들 아닙니까? 저 같은. 네. 이 청년들은 정말로 그 문화권 안에서 내가 부모님이 이런 문화 안에서 살았으니까 나도 태어나면서부터 이슬람 문화를 가지고 태어나게 되는데 네. 단지 그 이유만으로 민족 이꼴 종교 이렇게 볼 수 있는 사람들인데 그냥 아무 죄 없이 이런 역학관계에 얽혀가지고 전쟁에 나가서 꽃 한번 피워보지 못하고 죽어야 하잖아요. 네. 그 보상은 누가 해줍니까? 네, 그래서 이런 안타까운 전쟁들이 정말로 이 종교의 본질을 찾아서 네. 빨리 평화가 왔으면 좋겠네요. 가끔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전쟁의 80%가 종교라는 건 어떤 데이터로 나오는 거야? 이렇게 물어봐요. 네. 근데 다음 시간에 인도에 대해서 합니다. 세계에서 두 번째로 인구가 많은 나라죠. 12억 정도 되거든요. 네. 인구가. 이걸 보시게 되면 확실하게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얼마나 종교 때문에 많은 전쟁이 일어났는지. 네. 지금 이슬람도 저는 80% 이상 거의 90% 100%라고 생각하거든요. 100%고요. 네, 100%죠. 네, 왜냐하면 정치적으로 전쟁을 하고 싶다 하더라도 민중들을 움직이기에는 종교가 가장 크거든요. 네. 네. 여튼 저는 마지막으로 무슬림 분들께 하고 싶은 말이 문화라고 생각하지만 이 이슬람을 만약에 안 믿으면 내가 뭐 없어지고 잘못될 것 같다 생각하지만 이슬람 안 믿고 다른 종교를 믿어도 나는 납니다. 뭐 없어지거나 그런 거 아닙니다. 네. 그리고 이 종교 전쟁을 막을 수 있는 길은 그리고 이 종교 전쟁 끝낼 수 있는 길은 진짜 경서로 베이직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고 중요한 거는 그중에 믿을 만한 경서를 찾는 일이겠죠. 그러니까 경서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 관습으로 돌아가서 일부 다처제가 생기고 이런 것은 아니잖아요. 잘못 돌아갔네요. 네, 잘못 돌아간 그런 케이스죠. 지금 무슬림들 같은 경우는. 네. 진짜 이런 것은 타파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긴 이슬람교 3부작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역사로 발굴해내는 상식 이상의 이야기 역발상 4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유공주, 저는 임금, 저는 프린스였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만나요.